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그럼 가장 최근에 박근혜 후보님도 그렇고 안상수 후보님도 그렇고 멘탈 붕괴, 멘붕을 겪어보신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렇게 멘붕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 게 잊게 되고 열받는다 이런 소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를 제대로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요즘 참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믿었던 사람이 뭔가 하여튼 아직 진위는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연루가 됐다.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멘붕이 되죠. 또 아직 사실 여부도 모르는데 이걸 또 빌미로 해갖고 저를 막 공격하면 이것도 좀 멘붕입니다. 또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멘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들으면 됩니다.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국민 멘붕 탈출 프로젝트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이 100세 할머니신 시바타 도요님의 식기가 있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어린 시절에는 여관과 요리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고 20대에는 이혼의 아픔까지 겪었으며 81살에 두 번째 남편과도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죽으려고도 생각하다가 90세가 넘어서부터 시를 썼다고 합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본인도 스스로 힘을 내야 합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손 내밀어줄 분을 이 시간 만납니다. 황상민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 손 제가 내밀어야 됩니까? 이 손이 일단 한번 좀 잡으시죠, 네. 교수님. 예. 손이 별로 안 커가지고. 예, 이 시간 지금 대학로 벙커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현장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진짜 엄청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직장 안 다니고 지금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네. 다들 황상민 교수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인기를 체감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근데 저를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저 인물에 난 진짜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팍팍 들지 않았어요? 글쎄요. 갑자기 말을 더듬으시네. 아니, 사실 너무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졌다고요? 물론 제가 가진 게 좀 많아요. 근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겸손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이런 재벌 회장님들은 겸손의 거의 끝장이겠네요? 예, 역시 인격의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이 가지셨지만 네. 인격이 훌륭하셔서 겸손하신 거고요. 그분은 그럼 인격이 별로 없다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셔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렇게는 이야기하는데
듣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듣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 진짜 긴장돼요. 저는 사실 교수님을 도와서 같이 진행하려고 앉아있는 건데, 왜 자꾸 취조받는 느낌이 들고,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확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상당한 지금 피해의식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은 멘붕 상태에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멘붕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은 뭐 믿었던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뭐 나는 한 번도 아들을 낳아보지 않았는데 숨겨놓은 뭐 애가 있다더라 뭐 이럴 때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난 손해보고 살고 있어. 뭔가 잘못된 게 내가 모르게 일어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 때문에 사실은 멘붕 상태에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이 미모의 분이 그런 뭐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뭔가 지금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표시한다는 것은 무슨 어려움이 겠어요? 네. 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진행하기 전에 김용민 PD가 진행을 했잖아요. 계속 웬만해서는 이분을 당할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저 많이 듣고 마음을 많이 다스리고 나왔는데도 쉽진 않네요. 예. 당하다뇨. 지금 누구한테 지금 당한다는 말씀을 쓰시다니. 교수님, 예?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불 쏠게요. 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은요, 저희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황상민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황상민 교수님의 손을 잡고자 하신 분이 지금 나와 계세요. 그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예술 활동하고 있고요. 대안인입니다. 이름은 대안인이고요. 네. 예, 그냥. 그럼 예술 활동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활동을 예술 활동이라고 그러나요? 조형을 공부했고요. 조형? 예. 조형이라는 말은? 환경 조형. 환경 조형. 예, 입체로 만드는. 만드는. 우리가 입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입체 속에 살고 있다. 그죠, 공간. 공간 속, 상당히 어려운 용어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쓰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거 없어요. 지금 상담하러 오셨는데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네. 제가 여기 상담하러 온 거는. 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고민이 돼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우선 의식주가 우리 환경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주.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의식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네.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충족됐다 그러지만 충족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집도 구입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 하시네요. 네. 집을 구입하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지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또 힘들어하다고 웃기는 또. 네. 원래 너무 힘들면 웃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청문회에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웃잖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예.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서. 네. 재건축이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그 동네 되게 좋은 동네인가 보죠? 10년마다 한 번씩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게 상당히 비싼 동네라는 뜻인데. 남쪽에 있긴 합니다. 강남이세요? 예, 예. 어휴, 참. 너무 띄우치지는 마세요. 뭐,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는 평범하다고는 이야기는 해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상담하시는데 그래 죄송하다고 하면 진짜 피해의식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있어서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강박관념. 네,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뭐 생략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일단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 하셔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재건축이 돼갖고 지금 앞에 높은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예. 1조권 침해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갖고 그런데다가 또 교회가 바로 뒤에다가
아주 퍼펙트한 환경이네요. 일적군이 침해돼가지고 이 빛을 볼 수 없을 때 돌아서가지고 주여 저에게 빛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동네 사시네요. 원래 거기에 길이 나 있었는데 네. 거기 살던 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길이 났어요. 뒤에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 그 자리에 섰겠네요. 근데 네. 거기를 띄우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띄우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뭐 자기 임의대로 변경해서 거기 건축을 하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 땅 주인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 이웃 주민이에요. 예요. 그럼 집주인이세요? 아니요, 집주인의 자녀입니다. 집주인의 자녀.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본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 부모님의 문제군요. 가정의 문제죠. 이 상당히 상담이라는 건요. 물론 가족의 재산권 내지는 뭐 심리적 안정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네. 필요하긴 한데 네. 직접 차라리 부모님이 나오셨으면 뭐 법률 상담을 근데 한다든지. 어머니께서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러면 곧 이 본인이 그 그리고- 집을 물려받을 본인의 그런 재산이 건 될 수도 있는 아니고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어머니 고통이 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괴롭습니다. 또 한국인의 심리예요. 한국인의 심리는 이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겉으로는 그게 상당히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게 서로 엮여가지고 서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덤퍼시키는 뭐 덤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부야는 또 상당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네. 했을 때 전혀 신경을 안 쓰기보다는 가족이니까 같이 고민하고 그 마음을 나눠 가지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문제나 고통이 가족 구성원들을 이 돌돌 둘러싸고 그거를 더 이 힘들게 만드는데도 기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어머니의 문제니까 저는 고통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뒤에가 금이 가고 뒤쪽에 마당 쪽이 금이 가고 그렇죠. 담벼락도 갈라지고 그래서 그렇죠. 보수를 해준다고 문서화로도 써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네. 근데 교회 측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누가요? 건설 측이요. 고유에서 맡긴 건설 측. 건축. 네. 자, 이제 이 문제를 심리학자가 해결해 주기를 또는 상담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라는 것부터는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겪어가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재건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데 이런 게 진짜 그거 안 하면 또 소송을 금세 넘어가야 되는 이 절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절차도 참 많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됐죠. 법도. 그렇죠. 법도 잘못됐고요. 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럴 때는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알아요. 지금 그래서 태어난 거를 난 후회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냐. 네. 그렇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목요일까지 또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저희 이제 답변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보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좀 지금
걱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요일까지 네. 원하는 상태를 그 건축주라고 합시다. 건축주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글쎄요.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50%가 안 된다면 보통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기대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말로만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말로만 계속 그랬다는 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앞으로도 말로만 계속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이웃이 저희 말고도 또 한 댁이 또 있어요. 훌륭해요. 근데 그쪽이랑 어떻게 다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이랑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저쪽에서 해줄 겁니다 라는 기대를 일단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일단 기대를 버리고 네. 저쪽에서 안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해준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거 한 양식이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런 걸 문서화하지 말았어야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네. 지금 이 심리 상태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상대방의 행동이나 또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예측이나 예상을 하지 못한 채로 네. 내가 막연히 바라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쪽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면 제가 바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느냐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상대방과 내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사용하는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효과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일단 나쁠 거야, 나쁜 놈일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좋은 사람이야, 아니, 해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나요? 저는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흑백 논리인가요? 약간 아닐 거야, 그럴 거야,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 단계가 중간 단계가 없는 예. 것을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흑백 논리는 흰 거 옳다 그르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은. 잘 들으셨죠? 아까 저 한국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는 피해의식이라고. 네, 피해의식에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아니요, 정확히 제가 알려고 지금 하기보다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네. 어떻게 해결점을 바라는 건데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도 TV에서 보면 짜증이 나요, 저는. 그래요? 네, 계속 했던 말만 계속하고 토론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제 상황에 대해서 안 얘기해 주시고, 제 피해의식 뭐 이런 것들은 그 구성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니까 전 짜증이 좀 나죠. 짜증 나시겠어요. 네, 얼마나 짜증 났어요. 심리학과 교수님은 더 짜증 나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건지도 몰랐는데 네. 저기 앉아서 이분께서 네. 고민거리 있으면 얘기할 수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네, 네네. 잘하셨어요.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내 마음 같지 않게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문제가 단순히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딱 놔버리면 되는데 대부분의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문 백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법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고통은 고통대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교수님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들으시는 분은 거의 돌아버리시겠네요. 일단 또 다른 멘붕 상태 잘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해결점을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담을 할 때요. 네.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분께서 예, 옆에 고민거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요즘 고민이 그거거든요. 김용민 선생 이야기를 듣고 지금 착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착각은
착각은 아니고요. 착각은 아니고요. 아,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진 마세요. 착각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럼 몇 단계입니까? 착각 중에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단계까지는 이야기할 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지금 상담을 지금 의뢰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라는 입장으로 이 상담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제가 너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개인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 내용을 또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네, 청취하시는 자기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오늘 뭐 사실은 꼭 제가 대학 교수 티를 내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한 가지 부분은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자기에게 답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누가 잘났다는 사람 전문가가 뭐 이거가 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하세요라는 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의뢰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번.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들어줄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0%가 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했어요. 아, 거기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여기로. 아,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서 진전이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내한테 답을 안 주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만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분석하고 설명을 하면 제가 답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왜냐면은, 제가 좀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급하기도 해요. 네, 급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나름대로 공감되는 사연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제가 지금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성은 어떤 거냐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는 방식과 네. 그 관련된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을 보는 방식이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가 남북관계 대치돼 있는 뭐 전쟁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아니 저쪽이 잘못이야 뭐 이렇게 서로 욕하는 상황이 되면 서로 다 죽일 놈이 되고 그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문제이긴 하지만 가끔씩은 객관적으로 좀 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그걸 객관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에 내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그래도 상대방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되면 객관적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마지막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꼭 하세요. 현재 지금 내가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건축주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볼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필요한 걸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하고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내하고 비슷하게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 엄마, 또 친구, 동생,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도 아까 비슷한 한 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족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또 이 문제를 저 건축주가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건축주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요. 첫 번째, 저 건축주가 언제까지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해주게 될 거거든요. 안 해줄 때 생기는 또 다른 좌절감, 그리고 그 공격성, 그리고 그 정오, 이거를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 인간들은 안 해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제가 있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주라고. 근데 그거 뭐 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물이요. 근데 그게 금전적인 게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돈이 관계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상당히 분명해지지 않고 본인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막 섞여가지고 헷갈려돼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네네. 앞으로 아마 이제 법적인 문제 부분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밖에서 이제 들으시면 또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시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대학로 벙커 1에서 여러분께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함께 고민을 좀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따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교수님하고 정말 상담이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서울 02-763-5500 763-4400 두 대의 전화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혹시 들으시다가 교수님이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문제 있으면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악마 같은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딴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저를 뻥 찼어요. 제 고민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고민이에요. 네,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연애를 해와서 훌륭해요. 네. 국민 멘붕 탈출 프로젝트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벙커 1에서 생방송으로 황상민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직접 전화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이고요. 지역번호 02-763-5500, 763-44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참 궁금한 게요. 네. 교수님도 누군가에게 상담받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어떨 때요? 뭔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이럴까 저럴까 잘 판단이 안 될 때 네, 교수님 잠깐만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바로 전화가 연결이 돼서요.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비 조합원. 네. 도깨비 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조합원. 아유, 죄송해요. 지금 버릇이 있어가지고 라디오 꺼야겠네요. 네네. 끄시고 저희 전화로만 아마 들으셔도 선명하게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지금 제가 너무 휴대폰을 소리 작게 켜놔서 잘 못 들었거든요. 네네.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별 얘기 한 건 없고요. 옆에 황상민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방송을 듣다가 네. 이렇게 전화 통해서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을 상담하고 싶으세요? 뭐라 그럴까요? 네, 저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고민을 이야기하세요. 초반에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사실 원활치가 않아서 그러네요. 예.
그 라디오를 끄시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 다시 한번 걸어주시죠. 예, 전화를 전화 다시 그러면 걸어주시죠. 다시 한번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럴 때 흔히 상투적으로 생방송에 묘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묘미가 아니죠. 아름답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은. 예. 아, 저는 왠지 기회가 되면 교수님의 속마음을 한번 제가 상담자가 돼서 좀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 그러면은 전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저희가 또 한 분을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직접 여기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고민의 깊이가 좀 깊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황상민 교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아, 훌륭하세요. 네. 예.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밖에서 사실 들으시다가 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예, 어떤 이유로 들어오셨는지. 예. 제가 이 자리에 꼭 와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네. 어떤 사명감을? 그냥 좀 더 가볍게 분위기를 만들기 그럼요, 위해서. 그럼요. 훌륭해요. 예. 네. 혹시라도 가볍게 고민 상담하실 게 있으신지. 네. 제가 남동생이랑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다음 남동생이 저보다 2살 어려요. 네. 근데 제가 남동생은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날라리 같은 아이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정규 교육 과정을 밟고요. 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나? 네,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길을 쭉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나이에 직장도 얻고요. 그냥 월급도 꾸준히 들어오고요. 근데 남동생이 20대 후반이 접어들 때까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동생이 지방에 살았거든요. 불러왔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서 남동생을 중국에 어학연수도 보내고요.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동생이 중국에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애가 마음이 변했는지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집안이 잘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또 저와 저희 언니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동생 또 대학 교육을 시켰어요. 진짜 쓸데없는 짓을 그쵸. 근데요, 동생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동생이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한편 되게 대견해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네. 동생이 약간 욱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이 네, 있다고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평소에는 애가 되게 잘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갑자기 신경질을 이렇게 저는 전혀 사태 파악을 못했는데 소리를 이렇게 버럭 지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할 말을 할 말을 잃고 일단 또 조금 지나면은 그냥 눈물이 약간 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런 나쁜 녀석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이럴 때. 분노를 느껴요. 그렇죠. 근데 물론 평소에는 애가 되게 어디 가면은 우리 누나는 하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랑 그냥 떨어져 살고 싶은데 얘는 지금이요 모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얘는 제가 쫓아내면 갈 데가 없어요. 얘랑 같이 쭉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지. 근데 동생이 취직을 하셨다고 그랬죠? 취업은 했는데 이제 딱 한 달 돼가지고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쫓기는. 월세도 있으니까요. 제가 약간 엄마 같은 면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같은 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별다르게 생각은 없는데요. 없었어요. 뭐냐면 동생에 대한 일종의 엄마가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누나로서 해주고 싶은 그렇죠.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까지 네. 해오셨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얘가 욱욱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렇죠. 내가 너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렇죠.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하니 이런 거 혹시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한테 지금 상담해 주시는 분은 욱해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좀 덤벼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나? 또 딸이니까 참 착한 딸이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예. 아들은 이제 엄마한테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생도요, 제가 알기로 어릴 때는 이렇게 반항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되게 부모님께도 되게 잘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저한테만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요, 또 여전히 이렇게 같이 뭐 백화점을 가거나 이러면요, 너 누나는 너무 뭐 몸이 안 이쁘다, 이 옷 안 어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못생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을 그냥 얘는 농담식으로인지 그렇게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기분 너무 나쁘죠. 그렇죠.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러면. 네. 지금 누나의 입장에서 동생과의 관계가 실제로 지금은 뭐 마치 엄마하고 아들과의 관계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한편으로는 뭐 누나와 남동생과의 관계 이것도 지금 동시에 두 개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남동생과 관계를 유지하시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요? 네. 당연히 누나와 동생이죠. 그렇죠. 네. 누나와 동생 같으면 남동생이 누나한테 네. 벌컥 화를 낸다든지 네. 누나한테 짓궂게 행동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괘씸하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동생한테 동생 다른 제가 뭐 만약에 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나 이랬으면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그 당시에는 네. 마치 엄마가 아들과의 관계 모드로 남동생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엄마로서 그렇죠. 내가 이 녀석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아직 아예 안 키워보셨죠? 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심리 상태가 특히 남동생에 대한 심리 상태가 뭐 꼭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엄마의 느낌 이제는 이미 결혼을 하면 마치 자식을 키우는 그 느낌까지 지금 다 사실은 여성으로서 또 누나로서 그걸 가지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남동생은 아이도 아니고 네. 이제는 대학도 졸업하고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와 똑같은 어른이고 그리고 아무리 남동생이지만은 이제는 독립해서 혼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 살 거를 지가 개척을 해야지. 누나가 엄마처럼 다 모든 거를 돌봐주고 신경 써주는 거. 뭐 그래 되면 좋죠 남동생은. 그런데 이러다가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본인은 너무 좋아요. 좋다고 이야기는 하죠. 마음 한구석으로요. 남동생을 데려간 또 그 여자 보고 거의 시어머니하고 비슷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설마 내한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문제되는 시어머니들은요. 처음에 이 며느리 볼 때는 내가 니를 딸같이 너한테는 진짜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남동생을 아끼고 네.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신 거는 남동생을 위한 엄청난 희생이고 네. 남동생을 위해서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뭐 남동생이 늦게나마 뭐 이 누나 입장에서 보면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교도 마치고 직장을 잡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남동생은 누나가 안 그래줬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갑자기 물거품이 되는 듯하고 엄청나게 기분이 좀 나쁘시죠?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건데. 그렇죠. 후회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실수한 걸 후회받자 소용이 없고 지금은 깨끗하게 그걸 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앞으로도 남동생하고 좋은 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남동생과의 관계에서 가장 방해물이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이전에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너가 그 은혜도 망각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 생각이 남동생하고 좋은 관계를 앞으로 계속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남동생한테 해줘야 되는 건 걔가 진짜 스스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쉽게 말해서 누나의 도움에 계속 의존하고 살면서 내가 엄마처럼 돌봐줘야 되는 거, 그거는 어쩌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교수님 말씀 들으시고, 내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내 실수가 이런 부분이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되긴 되는데요. 그러면 동생이 또 한 번 욱한다.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그렇죠. 화를 낸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쫓아야 되는구나. 욱하기 전에 일단 내쫓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네. 그러면 욱하는 거 소리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동생이 욱하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내쫓는다면 네. 그거는 남동생 입장에서도 야, 참 누나가 내가 소리 한번 질렀다고 나를 내쫓다니 누나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동생이 어떤 행동을 하든 게 관계없이 너는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로서 남동생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남동생이 하나의 훌륭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누나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본인들의 고민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래요? 예. 네. 여러분께 이제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 스튜디오 안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는 와중에 이제 아까 전화번호를 고지해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PD를 하고 계시는 김용민 PD의 목소리, 전화 받는 목소리가 좀 들려서 살짝 거슬리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권순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을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빠르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빠르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30대 초반이고요. 네. 아직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30대 네. 초반에 연애를 못하고 있다. 본인이 연애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좀 시각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세요? 예. 네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애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요. 생각하고, 주위의 분들 다 연애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연애를 못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좀 키도 한 175고, 외모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못하는 건 이제 여성의 심리를 읽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연애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못하는 거가 여성의 심리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요. 네. 본인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게 더 분명한 이유가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된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고, 만약에 이게 호감이 가는 사람. 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저보다 약간 좀 더, 제가 볼 때 제가 좀 과분한, 그 여자가 저한테 과분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 네. 사실 참 과분하다. 사람이 누구가 더 과분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한은 연애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교수님 일반적으로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더 아까워. 그럼 구경꾼의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 지금 이 연애 해보셨어요? 그럼요. 예. 그럼 연애를 할 때 상대방
이 남자를 분을 보면서 저 남자가 내한테는 과분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셨어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연애하는 바로 많죠.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아. 그리고 대개는 저 사람이 내한테 과분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연애할 때예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떼놓거나 헤어질 때예요. 헤어질 때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아, 우리는-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 더 좋은 사람 만나. 그렇죠. 지금 이분은 본인이 연애를 못한다고 하면서 이유는 저 사람이 내한테 과분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분은 헤어지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애가 됩니까? 예, 지금 근데 이제- 예, 어떠세요? 예. 근데 그 고백을 하면 네. 분명히 차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미리 제가 지레짐작을 하고 예, 모든 남자는요. 네. 웬만큼 고백을 하면 여자한테 일단은 차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또 여성들의 로망을 달성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도 좋아했어요. 뭐 이러면서 달라드는 여자는 보통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취급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백을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좀 생각 좀 해보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게 훨씬 좀 데미지가 덜 갈까요? 전 지금 그런 또 데미지가 좀 무섭거든요. 훌륭하세요. 지금 네. 이 내가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고백을 하지 마세요. 아하. 왜냐? 이미 내 심리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매력적인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충분히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걱정하는 거면 매력이라는 것은 네네. 그 사람의 외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을 생각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성적인 활동만을 의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인간의 경우에는 성적인 활동을 넘어서는 인간에 대한 매력을 느끼려면 대개 이성에 대한 매력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모습이나 이런 얼굴 뭐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자신감이 있고 또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신의 신체적인 부분만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저 사람한테 매력적이지 않겠냐?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매력적일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남자분들 자신 있게 자신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많은 여성분들이 와 진짜 재수 없다. 돈이 많은 건 사실인데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돈이 있거나 많이 잘생겼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은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그래도 뭐 그렇게 못났지는 않았어요. 또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나 생각을 가지면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요즘에 많은 멘붕에 걸려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조금 더 찌질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보이게 될 그럴 위험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이제 핸디캡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런 걸 더 부각시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예.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핸디캡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면 그 핸디캡이 잘 커버가 되고 그 장점도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자기 핸디캡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권순철 씨. 어떻게 교수님의 그 상담 내용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좀 더 길게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혹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부분을 이제 길게 상담한다고 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상담했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막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계속 숨기면서 다른 걸로 가지고 부각시키려고 했던 이 전략은 어쩌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 이제는 내가 진짜 나에게 있어서 핸디캡이 아니라 이 핸디캡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권순철 씨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으신데요. 전략 수정을 잘하셔서 모태솔로에서 반드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한 분이 절절하게 교수님을 찾고 계시거든요. 네. 전화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서정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을 상담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질문보다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가 인터넷, 네, 여보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고, 유머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활동을 할 때, 정치적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자기가 글을 쓰거나 어떤 공감을 얻으려고 글을 적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몇몇 지금 알려져 있는 시발단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몇몇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정치 관련해서 내용을 쓰냐. 네. 그리고 정치에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이 커뮤니티 꼭 정치 커뮤니티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왜 정치적 내용을 갖고 오느냐 해서 그렇죠. 당신이 이제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다. 네. 그리고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정치인들은 다 똑같으니까. 네. 정치인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욕하는 거 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더 이상 네네. 언급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말고. 네. 네네. 그런 게 만연하게 많이 게시판,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요. 공감이 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결론을 짓자면은 이제 진짜 정치 쪽 관련해서 머리 아프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일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욱더 관심 갖고 정치 쪽에 각자 국민들이 또 관여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지 어느 쪽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감시를 더 하고 정치적인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정혁 씨 고맙습니다. 네,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 대학로 벙커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듣고 계신데요. 교수님 굉장히 쿨하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옳아서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마음이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옳은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마음이 부대낍니다.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밥을 한 공기 먹고 두 공기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밥을 두 공기 세 공기 먹고도 내 몸매가 날씬하고 김용민 PD처럼 살이 안 찌기를 기대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 내가 사는 게 조금 피곤하고 마음도 부대끼고 주위에서 쓸데없는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고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그냥 되는 대로 지내고 싶어요. 그럼 되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에 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부대끼면 부대낀다라는 걸 알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옳은 일을 하면서 마치 산속에서 도 닦는 도인의 심정으로 살 거고 나는 한곁 이 오물이나 티끌도 안 묻은 고고한 인간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옳은 일을 하겠다고 쓰레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면
온몸이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몸을 나는 안 더러워져, 안 더럽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이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청소하니까 몸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럼 저 몸을 제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저 몸조차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저는 쓰레기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끗하고 배국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판에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저는 깨끗하거든요.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쓰레기 청소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아마 이 국민TV 라디오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좀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한 분의 전화가 여보세요? 예, 기다리시다가 살짝 끊으셨나 봐요. 예.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늘 논쟁거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논쟁거리가 많이 생기나요? 네. 아, 그럼 논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 실시간 게시판에서 사실은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 훌륭하세요. 멘붕에서 탈출하는 가장 1차적인 활동은 뭐냐면 논쟁을 해야 돼요. 멘붕하면요. 그 다음에 마치 자기가 모든 기운이 빠진 것처럼 허느적거리고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야 귀찮아 간도 이게 멘붕이거든요. 네. 그런데 활발하게 논쟁을 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멘붕 상태는 좀비 상태예요. 그런데 논쟁을 하는 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 민주주의 가장 핵심은 광장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했던 거예요. 네. 우리는 논쟁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싸우고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말로써 싸우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행위예요. 아, 그렇다면 국민TV 이 현재 청취자 게시판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TV 라디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아니죠. 국민TV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살아있다는 살아있다. 이야기죠. 예. 국민TV는 죽어 있어요, 지금 아직. 아, 죽어 있다고요? 네. 네. 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지금 거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이 시간에 몇 명이 듣고 있겠어요? 아, 그럼 몇 명이 들으면 국민TV 라디오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기를 기대하세요. 1,000만 명 정도? 아, 소심하시네요. 네. 5천만의 필수 방송. 이렇게 돼야지 살아있는 거지. 그 중에 5분의 밖에 안 들으면 5분의 1인가? 10분의 1인가? 20분의 네. 1인가? 뭐 밖에 안 들으면 그거는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TV가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네. 네. 단독개비 밥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통화가 너무 어렵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이게 쉬운 통하면 아무나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특별하게 너무 선택되신 살고 분만 있어서 지금 네. 잘하셨어요. 통화권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죄송할 거 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을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몇 살이신데요? 저는 지금 30입니다. 그러면 거의 30이고요. 10년 동안,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상담을 받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괜찮을까요? 뭐,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담 일단 해보시죠. 예, 제가, 01학번으로요. 네. 한참 19살 때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네.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뭐 한 학기 다니고 쉬고 뭐 공장 다니다가 돈 벌어서 네. 다시 그 다음 학기 다니고 그런 식으로 2년제 대학을 1년 정도 다니다가 네. 그만뒀어요. 아, 진짜 치열하게 사셨네요. 예. 그랬어요. 이게 뭐 주변에 도와줄 분도 안 계시고 네. 그리고 집안에서도 힘들다고 하시니까 뭐 그래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네, 결국 잘하셨어요. 졸업을 못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제 개인적인 면도 뭐 집안 화생도 있었지만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만둔 것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꼭 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그만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같이 검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모든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일어나요. 근데 그 다른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다른 문제가 제가 이렇게 학교가 생활체육학과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좀 뭐랄까 뭐 AT 받는다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뭔가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실래요? 학교에서 선배들이 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얼차례를 주는 거거든요. 아, 그 간혹 언론에서 보도되는 체육 관련된 학과에서 선배들이 거의 조폭 수준으로 이 후배들을 다루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그때는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그렇죠.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거 따라서 뭐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무기력하게 따라가게 되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어떻게 뭐 주변에 뭐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한테도 맞아요. 얘기하기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싫어서 그만두신 거는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학교를 끝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차라리 그걸 빨리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학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부모님이나 제가 학원을 그러니까 운동 학원 다녀서 거기 대학에 간 거니까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간 그 학원 관장님, 그 운동 저희 부모님, 학원에서 내가 낸 학원비가 얼만데 이 아깝게 아니 그 돈 가격에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몇 년간 관장님이 있어서 운동을 배웠고 네. 부모님도 운동 쪽으로 관련해서 배우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만둬 버리니까 네. 아버지도 좀 뭐라 그럴까 왜 계속 다니지 그만뒀느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 네. 뭐 본인께서도 좀 정기적으로 못 도와주시는 건 미안하시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뭐 공장 다니면서 네. 그래도 학교 다니려고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지 왜 그만뒀느냐 했을 때 좀 죄송하긴 했는데요. 네. 근데 솔직히 뭐 그런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는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그만뒀고요. 10년 전에요.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것도 그 부분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하면은 네. 제가 특별히 상담할 일이 없죠? 아니, 네? 그 부분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 지금 특별히 상담할 일은 없죠, 지금 그죠? 제가 다니던 게 학교가 생활체육과였는데, 네. 제가 어떤 무슨 클럽 행사에 가게 됐는데요. 네. 그 클럽 행사에 갔다가 제가 어떻게 그 클럽 행사가 한마디로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시위하듯이 네. 어떤 모여가지고 같이 사람들 의견 나누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있는 행사였는데 네. 거기서 우연찮게 이거 좀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 그러면 제가 이성애자가 예. 아니라는 얘기가 누군가 했어요, 그거를. 뭐가 아니라고요? 네? 이성애자. 이성애자가 뭔가요? 아니라는 얘기를 거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제가 조금 배움이 길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성애자가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저가 아니라는 얘기가 스트레인저가 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 환호하듯이 나온 거예요. 뭐 그거 관련돼서 스트레인저도 뭐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네. 이성애자 반대가 동성애자인가요? 예. 네, 그러면. 근데 스스로 제가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든 제가 사회체육과고 해서
네, 그런 거에 그런 대해서 거는 사실 누군가가 보수적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랬을 그래가지고 때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둬 갈 수밖에 없었고. 예, 지금 뭐 사연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뭐 지금 커밍아웃 하는 상담 시간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거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가 대학에서 무슨 과를 나왔는가, 또 지금 나의 성적. 왜냐면 좀 솔직히 군대식으로. 네, 예, 무슨 말입니다. 보수적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려서 저는 학과를 어쩔 수 없이. 네, 예. 나름 나도 그냥 주장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쓸려가지고 학교를 말은 자퇴지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상담, 특히 뭐 한 10년 전에 내가 겪었던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또는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도 뭔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 10년 전에 내가 겪었던 일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만 느끼시면요. 전혀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시면 10년 전에 내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 또는 그 당혹스러움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상담조차 받으실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많은 심리적인 현상은 실제로 그 일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담아두고 있느냐가 더 우리의 행동에나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그 따가웠던 시선들하고 뭐라 그럴까 좀. 지금도 내가 그 따가운 시선을 생각을 할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져요. 뭐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그런 느낌은 지금은 없어요. 네, 없는데 굳이 그러면 기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상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한데요. 그렇죠. 이 대국민 상담소는 속이 시원하게 만드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 빨리 끝내셔야죠. 지금 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두부 없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아주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좀 하고 싶을 때 상담이 받고 싶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걸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냐? 라는 시선이 꼭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한 가지 조건이 딱 있습니다. 남에게 욕쓰라는 거. 뭐 김용민 돼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만 빼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는 빼고 또 남 기분 좋을까 나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하는 욕. 뭐 우리 대통령을 욕하거나 이 정치인을 욕하는 이런 욕하는 거 빼고 고운 말로 하는 거라면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상담이에요. 네. 자,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의 전화를 저희가 즉석에서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정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살짝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교수님도 혹시 상처 받으시냐고, 교수님 상처 받지 마세요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 상처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저 진짜 많이 받아요. 제가요, 생긴 거는요,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요, 마음은 진짜 섬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저 빨갱이 교수, 이럴 때도 상처받고요. 절 보고 잡발, 뭐, 우빨, 보수, 권위적인 존재, 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붙일 수 있는 온갖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저는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상처만 받은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치유라는 걸 해야 될 텐데. 상처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예. 빨리 후시딘을 발라가 상처를 놨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후시딘은 뭔가요? 예.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잠을 딱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나와 있나요? 깨끗하지는 않죠. 약간은 찜찜함이 있는데 그럴 땐 또 맛있는 거를 먹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황상민 교수의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괜히 속이 시원해지고 제가 치유받는 느낌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정작 상담을 해주시는 교수님은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치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으시면서 꼭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조금 치유할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월요일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 이제 교수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왜 이렇게 짧게 끝나지라고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음 주부터는 2시간 꽉꽉 채워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사실 저는 이 MC분도 이렇게 고운 목소리에 멋진 MC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김용민 PD보다 훨씬 낫죠? 아, 그럼요. 파일럿으로 김용민 PD하고 하는 동안에요. 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저 얼굴을 그대로 보는, 아니, 거울도 전 저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만 거울을 보는데 이거는 실물로 저 앞에 앉아있으니까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상담이 아니라 이건 고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게 바뀌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제가 또 교수님 상처의 치유법의 한 방법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 가져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교수님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속이 뻥뻥 뚫리는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